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이 지역이 제가 시청에 가까운 지금 정동 인근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설명회를 좀 듣고 나왔는데요. 네, 저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러 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예, 오늘은 그렇게 많이 발표한 역대급 그 개발 사업 중에 가장 크게 용적률이 높게 올라가는 상향되는 획폭으로 올라가는 용적률 역세권 활성화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서울시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시설 주변에 상업지 시설이라든가 업무지 인근으로 해서 이런 도심 중심에 좀 더 편의시설과 함께 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 곳에 컴팩트 시티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한 개발이다. 그래서 중심지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말들은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한 게 우리가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도심 지역, 일부 중심 지역들 이런 곳들에 비해서 많은 유동 인구와 사용하는 그 지역의 인구들에 비해서는 이곳에 필요한 시설들, 상업시설이든 숙박시설이든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는 좀 확충시키고, 그에 따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죠. 바로 많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350m 반경 안에 드는 지역에 대한 어떤 반경 거리에 대한 완화도 있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은 5년 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조금씩 어떤 그 안에 기준이라든가 면적 기준, 노후도 기준 내지는 용적률 기준들이 조금씩, 그리고 거리 기준도 이렇게 완화를 했죠. 가장 큰 요번의 핵심은 350m까지 완화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 요건들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역세권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어떤 물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리는 역에서 350m 반경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노후도나 물리적인 기준은 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노선형 상업시설 재개발 부분에도 똑같은 물리적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노후도인데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바로 6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0%라고 하는 것은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0제곱미터, 이걸 평수로 하면 한 45평 정도 되는데요, 이 과소필지라고 합니다. 작은 평형의 주택이 적어도 40% 이상은 돼야 된다. 큰 저택보다, 근생 건물들보다 작은 주택, 소형 주택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저밀도인데요, 저층, 2층 이하 저층 주거지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반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노선형 상업지, 노선형도 작은 노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선도로 8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주변에 작은 2층 이하가 50% 이상이고, 작은 45평 이하의 건물들이 40% 이상이고, 그것이 30년 이상 노후화가 된 것이 60% 이상이어야 된다? 굉장히 어마하지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분의 2라고 하면 75%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른 면적, 토지 부분에 있어서도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 이런 요건들을 다 갖췄는데 그렇게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거나, 그리고 역에서 350m 반경 안에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할 지역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질의응답에 가장 많은 질문이 반복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볼멘 소리와 불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역에서 인근에 지척의 350m 반경안이라든가 그리고 간선도로에서 8m 이상 되는 도로와 그리고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4m 도로와 두 도로 이상이 겹쳐지는 곳이 바로 노선형 개발 사업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그 넓은 대로변에 8m 도로 그리고 또 하나 인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4m 도로 양쪽 2개 이상은 접해야 된다는 거, 2도로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큰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작은 필지들만 있다, 노후도가 그렇게 유지된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만큼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귀한 지역이 될 텐데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도로와 대로와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역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요건을 맞춘 곳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이 근생 건물들이 있거나 대형 큰 필지가 있거나 노후도가 훼손되었지 어떻게 그런 곳들이 있겠느냐 라는 볼멘 소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줘야 된다. 거리를 350m 반경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노후도도 조금 더 모아타운처럼 50%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과소필지에 대한 부분에 프로수도 낮춘다던가 이렇게 낮춰줘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택을 많이 넣기 위한 다량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은 따로 있습니다. 네,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재건축 활성화 사업들로 따로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엄밀히 따져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넣고 보충하고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노선형 활성화 사업도 되죠. 이곳에서의 기본 팩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본 용적률 250%에서 나머지 800%나 600%까지 올릴 때 그 안에 올린 용적률에서 50대 50으로 공공의 기반 시설을 넣어야 했고요. 아니고 나머지 50이 바로 개인 토지증 소유자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프로스를 많이 찾아는 기존에는 이미 혁신 디자인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혁신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혁신 디자인 공모 전에 당선이 될 때, 그럴 때 여기서 인정했을 때 110%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가장 큰 건 요번에 160%짜리였습니다. 160%짜리는 바로 관광 숙박 시설 등을 넣을 때 160%를 더 받는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이 굉장히 상향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많이 서름받던 분들이 기분 좋아하실 얘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110%까지 받고 최고의 용적률을 자랑하는 이 지역들은요. 대부분 전에는 서름을 좀 받았습니다. 일반 도정법에 의한 모아타운이든 신통이든 뉴타운이든 좀 서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말씀드린 질의응답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었고 문의를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좋은 대로변에 역세권에 노후도가 되고 과소필지가 있고 저층주거지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대부분 훼손됐지요. 바로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러웠죠. 우리가 그냥 재개발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뺐습니다.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여서 보통은 구역을 나누기 때문에요. 그렇게 상업지가 드리워져서 그 뒤로 바로 붙어 있는 3종 일반 주거지라든가 2종 일반 주거지 구역은 빼고 동의율 안 나온다, 노후도 안 된다, 결국은 노후도가 안 된다라는 부분도 컸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소필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죠. 대부분 큼직큼직한 주택들이 많고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을 빼고 다른 나머지 뒤에 2종 일반 순수 주거지만 해서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활성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뉴타운 뭐 이러한 개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 반대. 이제는 이런 상업지역을 꼭 껴야 돼요. 노선형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이 상업지역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가로구역 안에 상업지역이 가느다랗게 한 줄로 있으면서 뒤에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는 가로구역 안에 1,5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 이하 내지는 심의를 받아서 2만에서 3만까지 확장을 한 구역에 두 개의 차선이죠.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개의 노선은 최소 8m 도로와 그리고 4m 도로가 같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 이런 길가변이죠. 길가변이 대부분 재개발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여기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리어 상업지역 시설들이 오피스텔들이 많다라는 얘기에 질의응답도 많았어요. 그런 지역은 오피스텔이 많고 상가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포함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꼭 포함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뒤에 2종과 3종만 따로 나눠서 그 구역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요, 오피스텔은 빼고 이 2종 일반 주거지와 3종 일반 주거지만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상업시설이 들어있는 상업지가 단 한 필지라도 도로변을 따라서 들어가야만 그 800% 용적률 상향시켜주거나 1100%까지 상향시켜주는 용적률에 대한 노선형 상업시설 개발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가장 커요. 팩트는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훼손돼서 어떤 요건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문득 떠오른 거는 어느 지역이었냐 하면 지금 이미 발표가 된 노선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들 중에 아직은 이곳이 상업 중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명단이 올라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원효로 쪽. 특히 원효로 쪽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상업시설 쪽으로 해서 상업지 쪽으로 가느다랗게 많이 좀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형 상업지 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을 모두 포함하면은 안 맞는 곳, 가장 골칫거리가 상업지역이 들어있고 상업시설이 들어있는 요 구역, 가로구역 안에는요, 신축으로 10년 이내 신축이 15% 이상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가로구역 안에는 2종 일반 주거지와 3종 일반 주거지 앞쪽으로 오피스텔들 아니면 빌딩들이 들어있는데, 이 빌딩들이 입지를 굉장히 큰 자리를 면적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겠죠. 대부분 2분의 1, 50%를 차지하거나 적어도 30% 이상,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가로구역 1만 제곱미터 구역 안에 오피스텔 부지는 적어도 100평, 200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뒤로 있는 2종 일반 주거지나 3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20평, 30평 내지는 4, 50평 이런 주거지들로 형성됐겠지만, 도로변 상업시설, 8m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업시설들은 아무리 작다 해도 100평, 200평 이상씩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 400평 이상 되죠. 오피스텔 부지 하나 들어가려면. 그러니 전체 가로구역 안에 신축으로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 15% 이하여야 되는데 15%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가로구역은 안 됩니다. 이하가 돼야 된다면 굉장히 작은 필지만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아니면 상가 건물이거나 아니면 상업시설의 빌딩, 근생 건물이어야 하고요. 나머지는 노후도가 다 60% 이상 되는 2종 일반 주거지나 3종 일반 주거지여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지역인데, 그런 희소한 지역에 제가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원효로와 한강로가 이 역세권 활성화 안에서 노선형 개발 사업지 안에 바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그런 요건들을 갖춘 곳이 바로 원효로 3가의 2구역이었습니다.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4m 도로와 그리고 원효대로의 8m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 쭉 한 줄로 상업시설이 들어져 있는데, 그곳이 대부분 오피스텔과 아니면은 근생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근생 건물들로 이루어진 곳에서 뒤쪽으로 2종 일반 주거지와 3종 일반 주거지가 노후도를 모두 충족하고 과소필지 그리고 2층 이하 저층 주거지를 모두 포함하는 가로구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 이곳은 아직 업무지가 들어오지도 않고 입지에 있지도 않은데, 예, 이런 상업 지원 시설들, 노선형 상업 지원 시설,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미 행위 제한까지 걸어 놓은 곳인데요. 바로 원효로 3가의 1구역과 2구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기반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하는 곳, 예, 발표도 했지만 이곳은 엄청난 업무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 숙박시설, 내지는 상업시설들이 꼭 들어와야 되는 기반 시설 지점이 바로 원효로와 한강로이기 때문인데요. 이 안에서도 이런 노선형 재개발이 1100%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월드 메리디앙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